몽펠리에의 자카리안 감독은 PSG전을 마친 후 퀘스트 프랑스 등 현지 매체를 통해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PSG가 더 강했고 더 강한 스쿼드를 보유하고 있었다. PSG는 우리를 압도했다. 우리는 경쟁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며 수비진에 부상 선수들이 있다. 우리는 PSG와 경기를 하면 4골, 5골, 6골을 실점한다. 우리와 경쟁하는 수준의 팀을 상대로 더 잘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프랑스 매체 막시풋은 이강인의 몽펠리에전 득점 상황에 대해 이강인은 무자비한 타격을 가했다. 이강인은 니어 포스트에 절묘한 슈팅을 때렸고 몽펠리에에게 기회도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퀘스트 프랑스는 이강인이 멋진 슈팅으로 쇼를 마무리했다고 전했습니다. 축구 통계 사이트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이강인은 후반 30여 분 동안 42번의 볼터치와 함께 92%의 패스 성공률을 보여줬다. 키패스도 2차례에 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8.1점의 높은 평점을 받아 교체 투입된 선수 중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 현지 팬은 흡사 킬리안 음바페의 장점을 보는 듯했어. 음바페는 각도가 없는 상황에서도 골키퍼의 예측을 뒤집는 니어 포스트 슈팅이 최대 강점인데 이강인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어. 이제 시작이야.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즌 음바페와 호흡을 맞춘 이강인이 빠르게 흡수하며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의 빈자리는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나눠서 채워야 하는데요. 음바페가 파리 생제르맹에서 했던 역할 중 확률 높은 마무리는 뜻밖의 전문 공격 자원이 아닌 이강인이 대체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이강인은 고감도 득점포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기대 득점 수치가 낮은 가운데 2골을 기록했습니다. 이강인은 슛 4회를 날렸는데 기대 득점값의 총합은 0.23에 불과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했을 때 이강인의 슛 4회의 득점 확률을 모두 더해도 23%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높은 상황에서의 슛이었지만 2골이나 넣었습니다. 기대 득점값에 비하면 거의 10배, 정확히는 8.7배의 효율로 득점했습니다. 구체적인 슛의 상황과 내용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즌 초에 여러 골을 넣은 선수는 이강인뿐 아니라 대부분 기대 득점에 비해 실제 득점이 많았습니다. 확률은 시즌을 치르면서 표본이 더 쌓이면 평균으로 회귀하기 마련입니다. 기대 득점값이 매우 낮은 슛을 우연히 한두 개 넣었다면 표본이 작을 때 기대 득점값 대비 득점은 치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선수가 기대 득점값이 0.1도 되지 않은 중거리 슛을 우연히 성공시켰다면 그 순간 고효율 득점을 올린 셈이지만 비슷한 상황을 반복하지 못하면 경기를 반복할수록 수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강인의 이 골은 우연의 산물일까요? 단 2개뿐이지만 차분하게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고무적입니다. 이강인은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친 위치에서 골대의 먼 쪽 구석이 아닌 가까운 쪽 구석을 노렸습니다. 이 슛을 뱅자맹 르콩트 골키퍼가 손도 쓰지 못하고 가만히 선체 당했습니다. 이강인은 앞선 인터뷰에서 음바페의 슛을 보고 배운 바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힘을 빼고 슛을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강인은 뛰어난 킥력에도 불구하고 슛에 힘이 들어가 골문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중거리 슛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이번 시즌 넣은 2골은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니어 포스트를 노리는 마무리는 PSG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간 음바페의 특기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음바페를 대체할 만한 스타 공격수가 영입되지 않은 가운데 그의 측면 공격 역할은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맡고 있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왼쪽 측면이 겹쳤던 바르콜라는 음바페가 떠난 뒤 마음껏 활개치면서 벌써 3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바르콜라뿐 아니라 랑딸 콜로무아니, 마르크 아센시오 등 PSG 공격진 중에서 결정력으로 정평이 난 선수는 없다는 평가인데요. 그나마 결정력이 좋은 편이었던 곤살로 하무스는 첫 경기에서 부상을 입어 이탈한 상황입니다. 음바페의 돌파력을 바르콜라가 대신한다면 그의 고감도 마무리는 뜻밖의 미드필더 이강인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강인이 동료들 중 누구도 보여주지 못하는 안정적이고 확률 높은 마무리를 이어간다면 이번 시즌 더 극심해진 PSG 주전 경쟁에서 살아남을 무기가 하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PSG는 지난달 익명의 PL 클럽으로부터 이강인에 대한 제안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중동 자본을 등에 업은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는 루머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PSG가 이강인을 팔지 않겠다고 선을 그으면서 이강인의 이적설은 루머에 그쳤습니다. 이어 김민재의 전 소속팀인 나폴리도 이강인과 연결됐습니다. PSG가 음바페의 대체자로 빅터 오시멘을 영입하려고 하는데 오시멘의 이적료가 워낙 비싸니 나폴리 측에서 먼저 지불 구조를 이적료와 선수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폴리는 PSG가 내놓을 트레이드 카드로 이강인을 지목했는데
PSG가 곧바로 협상을 접었습니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할 계획을 세운 PSG의 플랜에서 이강인이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은 이강인을 리그 최고 연봉자로 만들 생각도 갖고 있다는 보도였습니다. 프랑스 매체 풋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는 일부 사우디아라비아 클럽들이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PSG와 이강인에게 초대형 제안을 건넬 준비를 하고 있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뛰는 선수들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세계적인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로, 만약 이강인이 이 제안을 수락할 경우 호날두가 받는 2억 유로 약 2,982억 원 수준의 연봉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지만 이제 막 B클럽에서 도전을 시작한 이강인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적설과 별개로 이강인의 활약 자체에도 많은 기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PSG 관련 소식을 전하는 PSG 리포트는 이강인은 지금까지 프리시즌에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강인이 새로운 시즌에 어떤 활약을 보여줄 것인지 기대된다. 이강인은 파리에서 적응을 마쳤다. 그는 톱플레이어다. 라며 이강인을 극찬했습니다. PSG 리포트처럼 이강인의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할 이유는 충분한데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RCD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했으나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카타르 아시안컵 참가 및 부상 등으로 주전 경쟁에 집중하지 못했고 선발과 벤치를 오가며 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시즌에는 국제대회가 없기 때문에 팀에 머무르며 온전히 주전 경쟁에 모든 걸 쏟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강인의 프리시즌 활약은 이강인의 주전 경쟁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음바페가 빠지면서 남은 선수들의 공격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프리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시즌 초반에 감독의 선택을 받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 이강인이 PSG의 새로운 핵심으로 올라서는 모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음바페처럼 폭발력이 있는 선수는 아니지만 이강인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플레이 메이킹으로 팀의 에이스 노릇을 할 능력이 충분한 선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PSG는 그간 나폴리의 트레이드 제안에도 이강인을 포함한 제안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익명 구단의 1,000억 제안도 거절했다는 소식까지 등장했었습니다. 뉴캐슬이 이강인을 데려오려면 PSG를 설득하는 작업이 가장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뉴캐슬의 영입 계획 실패로 이강인이 여전히 영입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적 시장이 마무리되기 전 다시 한번 뉴캐슬이 이강인에게 관심을 보일지도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경기 후 ESPN은 PSG는 음바페 이후 시대로 접어들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 매체는 음바페는 르아브르 경기에 없었지만 그의 이름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올랐다. 음바페가 PSG를 떠난 지 2달이 넘었음에도 여전히 음바페는 프랑스 축구에서 큰 화제다. PSG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음바페 없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음바페 없이 리그 1에 익숙해지는데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PSG는 클럽에서 가장 어린 선수인 16세 음바에를 선발로 내보냈다. 새로운 방식으로 플레이하고 이기려는 의지였다. PSG는 그렇게 했다. 이강인이 경기 시작과 함께 훌륭한 골을 넣었고 템포를 설정했고 경기의 주도권을 잡았다. 처음에는 꽤 설득력이 있었다. 며 이강인의 활약상을 강조했습니다.